상권은 점포의 매출이 발생하는 구역을 정의하는 공간 개념으로 상품이나 서비스의 종류에 따라 규모가 다르다. 일반적으로 상품이나 서비스의 구입 빈도가 낮을수록 상권의 규모는 작다라는 지문은 틀린 지문이다. 일반적으로 상품이나 서비스의 구입 빈도가 낮을수록 상권의 규모가 크고 상품이나 서비스의 구입 빈도가 높을수록 상권의 규모가 작다. 상권 확정을 위한 접근법으로는 공간 독점 접근법, 시장 침투 접근법, 분산시장 접근법이 있는데 고급 가구점과 같은 전문품점의 경우 분산시장 접근법이 유용하다. 컨버스는 경쟁하는 두 도시의 각각 입지에 있는 소매시설 간 상권의 경계 지점을 확인할 수 있도록 레일리의 소매 중력 모형을 수정했다. 허프는 상권 분석에서 결정론적인 접근보다 확률론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리카도의 차익 지대설에 따르면 지대가 발생하는 이유는 비옥한 토지의 양이 상대적으로 희소하고 토지의 수확 체감 현상이 있기 때문이다. 리카도의 차익 지대설에 따르면 경작되고 있는 토지 가운데 생산성이 가장 낮은 토지를 한계지라고 하며 한계지에서는 지대가 발생하지 않는다. 리카도의 차익 지대설에 따르면 어떤 토지의 지대는 그 토지의 생산성과 한계지의 생산성과의 차이에 의해 결정된다. 리카도의 차익 지대설에 따르면 지대는 토지 생산물 가격의 구성 요인이 되지 않으며 또한 될 수도 없다. 마샬의 준 지대론은 한계 생산 이론에 입각하여 리카도의 지대론을 재편성한 이론이다. 마샬의 준 지대론에 따르면 준지대는 생산을 위하여 사람이 만든 기계나 기구들로부터 얻는 소득이다. 마샬의 준 지대론에 따르면 토지에 대한 개량 공사로 인해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일시적인 소득은 준지대에 속한다. 마샬의 준 지대론에 따르면 고정 생산 요소의 공급량은 단기적으로 변동하지 않으므로 다른 조건이 동일하다면 준지대는 고정 생산 요소에 대한 수요에 의해 결정된다. 마샬의 준 지대론에 따르면 준지대는 토지 이외의 고정 생산 요소에 귀속되는 소득으로서 다른 조건이 동일하다면 일시적으로 지대의 성격을 가지는 소득이다. 영구적이라고 한다면 틀린 지문이다. 차익 지대설에서는 토지 비옥도가 지대를 결정하게 되며 수확 체감의 법칙을 전제한다. 절대 지대설에 따르면 토지 소유자는 최열 등지에 대해서는 지대를 요구할 수 없다라고 하면 틀린 지문이다. 마르크스의 절대 지대설에 따르면 최열 등지라 할지라도 토지의 소유 자체로 지대가 발생한다고 본다. 틴넨의 입지 이론에 따르면 토지의 비옥도가 동일하더라도 위치에 따라 지대의 차이가 날 수 있다. 입찰 지대설에서는 가장 높은 지대를 지불할 의사가 있는 용도에 따라 토지 이용이 이루어진다. 차익 지대설에 따르면 생산물의 가격과 생산비가 일치하는 한계지에서는 지대가 발생하지 않는다. 리카도는 토지 비옥도의 차이 및 비옥한 토지의 한정, 수확 체감의 법칙의 작용을 지대 발생 원인으로 보았다. 위치 지대설은 지대 함수는 중심에서 거리가 멀어짐에 따라 지대가 점점 감소하는 함수이다. 마찰 비용 이론에 의하면 교통수단이 좋을수록 공간의 마찰이 적어지며 이때 토지 이용자는 마찰 비용으로 교통비와 지대를 지불한다고 본다. 특정 토지는 입지 경쟁이 일어난다면 최대의 수년제 가치를 올릴 수 있는 이용에 할당되는데 이때 최대의 수년제 가치를 올릴 수 있는 원인이 무엇이든 아무런 상관이 없다. 절대 지대설은 토지의 소유 자체를 지대 발생의 원인으로 보며 차익 지대설로는 설명이 불가능한 최열 등지에 대한 지대 발생의 근거를 제시하고 있다. 알론소의 입찰 지대 이론은 틴넨의 고립국 이론을 도시 공간에 적용하여 확장, 발전시킨 것이다. 알론소의 입찰 지대 이론은 운송비는 도심지로부터 멀어질수록 증가하고 재화의 평균 생산 비용은 동일하다는 가정을 전제한다.
알론소의 입찰지대 이론에 따르면 입찰지대는 단위 면적의 토지에 대해 토지 이용자가 지불하고자 하는 최대 금액, 최대 지불 용의액으로 초과 이윤이 0이 되는 수준의 지대를 말한다. 알론소의 입찰지대 이론에 의하면 도심 지역에 이용 가능한 토지는 외곽 지역에 비해 한정되어 있어 토지 이용자들 사이에 경쟁이 치열해질 수 있다. 알론소의 입찰지대 이론에 의하면 교통비 부담이 너무 커서 도시민이 거주하려고 하지 않는 한계 지점이 도시의 주거 한계점이다. 리카도는 비옥도의 차이, 비옥한 토지량의 제한, 수학 체감 법칙의 작동을 지대 발생의 원인으로 봤다. 위치 지대설에 따르면 다른 조건이 동일한 경우 지대는 중심지에서 거리가 멀어질수록 하락한다. 절대 지대설에 따르면 토지의 소유 자체가 지대의 발생 요인이다. 입찰 지대설에 따르면 토지 이용은 최고의 지대 지불 의사가 있는 용도에 할당된다. 차액 지대설에 따르면 지대는 경제적 잉여가 아니고 생산비이다라고 하면 틀린 지문이다. 차액 지대설에 따르면 지대는 경제적 잉여 또는 불로소득이다. 두 개 도시의 상거래 흡인력은 두 도시의 인구에 비례하고 두 도시의 분기점으로부터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한다는 법칙은 소매 인력 법칙이다. 도시 내부 기능 지역이 침입, 경쟁, 천위 과정을 거쳐 중심 업무지구, 점이지대, 주거지역 등으로 분화한다는 이론은 동심원 이론이다. 도시 공간 구조가 교통망을 따라 확장돼 부채꼴 모양으로 성장하고 교통축에 접근성이 직가에 영향을 주며 형성된다는 이론은 선형 이론이다. 도시 공간 구조는 하나의 중심이 아니라 몇 개의 분리된 중심이 점진적으로 성장되면서 전체적인 도시가 형성된다는 이론은 다핵심 이론이다. 도시 공간 구조의 변화를 야기하는 요인은 교통의 발달이지 소득의 증가와는 관계가 없다라고 하면 틀린 지문이다. 교통의 발달뿐만 아니라 소득의 증가와도 관계가 있다. 버제스는 도시의 성장과 분화가 주요 교통망을 따라 확대되면서 나타난다고 보았다고 하면 틀린 지문이다. 버제스가 아니라 호이트다. 호이트는 도시의 공간 구조 형성을 침입, 경쟁, 천위 등의 과정으로 나타난다고 보았다면 틀린 지문이다. 호이트가 아니라 버제스다. 동심원 이론에 의하면 점이지대는 고급주택 지구보다 도심으로부터 원거리에 위치한다고 하면 틀린 지문이다. 점이지대는 고급주택 지구보다 도심으로부터 근거리에 위치한다. 다핵심 이론의 핵심 요소에는 공업, 소매, 고급주택 등이 있으며 도시 성장에 맞춰 핵심의 수가 증가하고 특화될 수 있다. 해리스와 울의 다핵 이론에서는 상호 편익을 가져다주는 활동의 직접 지향성을 다핵 입지 발생 요인 중 하나로 본다. 알론소의 입찰 지대 곡선은 여러 개의 지대 곡선 중 가장 높은 부분을 연결한 포락선이다. 헤이그의 마찰 비용 이론에서는 교통비와 지대를 마찰 비용으로 본다. 리카도의 차액 지대설에서는 지대 발생 원인을 농토의 비옥도에 따른 농작물 수확량의 차이로 파악한다. 마샬은 일시적으로 토지의 성격을 가지는 기계, 기구 등의 생산 요소에 대한 대가를 준지대로 정의하였다. 버제스의 동심원 이론에 따르면 중심 업무지구와 저소득층 주거지대 사이에 점이지대가 위치한다. 호이트의 선형 이론에 따르면 도시 공간 구조의 성장과 분화는 주요 교통축을 따라 부채꼴 모양으로 확대되면서 나타난다. 호이트의 선형 이론에 교통축을 적용하여 개선한 해리스와 올만의 다핵심 이론이다. 헤이그의 마찰 비용 이론에 따르면 마찰 비용은 교통비와 지대로 구성된다. 알론소의 입찰 지대 곡선은 도심에서 외곽으로 나감에 따라 가장 높은 지대를 지불할 수 있는 각 산업의 지대 곡선들을 연결한 것이다. 리카도는 지대 발생의 원인을 비옥한 토지의 희소성과 수학 체감 현상으로 설명하고 토지의 질적 차이에서 발생하는 임대료의 차이로 보았다. 마셜은
일시적으로 토지와 유사한 성격을 가지는 생산 요소에 귀속되는 소득을 준지대로 설명하고 단기적으로 공급량이 일정한 생산 요소에 지급되는 소득으로 보았다. 리카도는 한계지의 생산비와 우등지의 생산비 차이를 차액지대로 보았다. 틴에는 도시로부터 거리에 따라 농작물의 재배 형태가 달라진다는 점에 착안하여 수송비의 차이가 지대의 차이를 가져온다고 보았다. 틴엔의 위치지대는 토지의 위치를 중요시하고 차액지대는 토지의 희소성과 비옥도에 근거한다. 준지대는 토지 사용에 있어서 지대의 성질에 준하는 잉여로 비영구적 성격을 가지고 있다. 영구적이라고 하면 틀린 지문이다. 절대지대는 토지의 생산성과 무관하게 토지가 개인에 의해 배타적으로 소유되는 것으로부터 발생한다. 전용 수입은 어떤 생산 요소가 다른 용도로 전용되지 않고 현재의 용도에 그대로 사용되도록 지급하는 최소한의 지급액이다. 입찰지대는 단위 면적의 토지에 대해 토지 이용자가 지불하고자 하는 최대 금액으로 초과 이윤이 0이 되는 수준의 지대를 말한다. 버제스의 동심원 이론은 토지 이용이 도시를 중심으로 지대 지불 능력에 따라 달라진다는 틴엔의 이론을 내부에 적용했다. 크리스탈러의 중심지 이론은 공간적 중심지 규모의 크기에 따라 상권의 규모가 달라진다는 것을 실증했다. 넬슨의 소매 입지 이론은 특정 점포가 최대 이익을 얻을 수 있는 매출액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어떤 장소에 입지하여야 하는지를 제시했다. 허프는 소비자들의 특정 상점의 구매를 설명할 때 실측 거리, 시간 거리, 매장 규모와 같은 공간 요인뿐만 아니라 효용이라는 비공간 요인도 고려했다. 호이트는 고소득층의 주거지가 형성되는 요인으로 도심과 부도심 사이의 도로, 고지대의 구릉지, 주요 간선도로의 근접성을 제시하였다. 넬슨은 특정 점포가 최대 이익을 얻을 수 있는 매출액을 확보하기 위해 어떤 장소에 입지해야 하는지를 제시했다. 알론소는 단일 도심 도시의 토지 이용 형태를 설명함에 있어 입찰지대의 개념을 적용했다. 허프 모형에 따르면 중력 모형을 활용하여 상권의 규모 또는 매장의 매출액을 추정할 수 있다. 허프 모형에 따르면 모형의 공간 마찰 개수는 시장의 교통 조건과 쇼핑 물건의 특성에 따라 달라지는 값이다. 허프의 모형을 적용하기 전에 공간 마찰 개수가 먼저 정해져야 한다. 허프 모형에 따르면 교통 조건이 나쁠 경우 공간 마찰 개수가 커지게 된다. 허프 모형에 따르면 일상용품점이 전문품점보다 공간 마찰 개수가 크다. 집재성 점포는 같은 업종이 서로 모여 입지해야 유리한 유형의 점포이다. 선매품점은 구매의 노력과 비용의 구애를 받고 수요자의 취미, 기호 등에 따라 구매하는 상품을 취급하는 점포이다. 국부 집중성 점포는 동일 업종의 점포끼리 국부적 중심지에 입지해야 유리한 유형의 점포이다. 산재성 점포는 분산 입지해야 유리한 유형의 점포이다. 선매품점은 여러 상점들을 상호 비교한 후에 구매하는 상품을 취급하는 점포이다. 부동산은 입지 차이로 인해서 상품의 동질성을 확보하기 어렵다. 어떤 토지의 입지 조건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해서 소유자가 입지 조건을 보다 유리하게 변환시키기 어렵다. 입지는 도시 공간 구조, 생산 자원의 지역 간 이동, 토지 이용 변화 등을 설명하는 데 자주 활용된다. 잡화점, 세탁소 등과 같은 업종은 가구점, 공구상 등과 같은 업종에 비해서 분산되어야 유리하다. 부동산 입지 선정은 주변의 이용 상황에 따라 결정되는 경제적 위치와 부지 자체의 물리적 위치를 고려하여 결정한다. 회귀 모형은 특정 부지의 소매 점포의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인자들을 결정하기 위해 사용될 수 있는 접근법 중 하나이다. 도심 지역의 건물들이 고층화되는 것은 토지에 대한 자본의 대체성이 높다는 것이다.
레일리의 소매 인력 법칙에 따르면 두 개 도시의 상거래 흡인력은 두 도시의 인구에 비례하고 두 도시의 분기점으로부터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한다. 허프의 상권 분석 모형에 따르면 소비자가 특정 점포를 이용할 확률은 경쟁 점포의 수, 점포와의 거리, 점포의 면적에 의해 결정된다. 베버의 최소 비용 이론은 다른 생산 조건이 동일하다면 수송비는 원료와 제품의 무게, 원료와 제품이 수송되는 거리에 의해 결정된다. 레일리는 두 중심지가 소비자에게 미치는 영향력의 크기는 두 중심지의 크기에 비례하고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한다고 봤다. 베버는 운송비, 노동비, 직접 이익을 고려하여 비용이 최소화되는 지점이 공장의 최종 입지가 된다고 보았다. 컨버스는 경쟁 관계에 있는 두 소매시장 간 상권의 경계 지점을 확인할 수 있도록 소매 중력 모형을 수정했다. 허프는 소비자가 특정 점포를 이용할 확률은 소비자와 점포와의 거리, 경쟁 점포의 수와 면적에 의해서 결정된다고 봤다. 크리스탈러는 재화와 서비스에 따라 중심지가 계층화되며 서로 다른 크기의 도달 범위와 최소 요구 범위를 가진다고 봤다. 베버의 공업 입지론에 의하면 생산자는 합리적 경제인이라고 가정한다. 베버의 공업 입지론은 최소 비용으로 제품을 생산할 수 있는 곳을 기업의 최적 입지점으로 본다. 베버의 공업 입지론은 기업의 입지 요인으로 수송비, 인건비, 직접 이익을 제시했다. 베버의 공업 입지론에 따르면 기업은 수송비와 인건비는 최소가 되는 지점, 직접 이익은 최대가 되는 지점에 입지한다. 베버의 공업 입지론에서 등비 용선은 최소 수송비 지점으로부터 기업이 입지를 바꿀 경우 이에 따른 추가적인 수송비의 부담액이 동일한 지점을 연결한 곡선을 의미한다. 도시지역의 토지 가격이 정상지가 상승분을 초과해 급격히 상승한 경우 택지 가격을 상승시켜 택지 취득을 어렵게 만든다. 도시지역의 토지 가격이 정상지가 상승분을 초과해 급격히 상승한 경우 직주 분리 현상을 심화시켜 통근거리가 길어진다. 도시지역의 토지 가격이 정상지가 상승분을 초과해 급격히 상승한 경우 토지의 집약적 이용을 촉진한다. 도시지역의 토지 가격이 정상지가 상승분을 초과해 급격히 상승한 경우 한정된 사업비 중 택지비의 비중이 높아져 상대적으로 건축비의 비용이 줄어들기 때문에 주택의 성능이 저하될 우려가 있다. 도시지역의 토지 가격이 정상지가 상승분을 초과해 급격히 상승한 경우 높은 택지 가격은 공동주택의 고층화를 촉진시킨다. 버제스의 동심원 이론은 20세기 초반 미국 시카고 대학의 시카고 학파를 중심으로 발전했다. 버제스의 동심원 이론은 도시의 공간 구조를 도시 생태학적 관점에서 접근했다. 버제스의 동심원 이론은 도시의 공간 구조 형성을 침입, 경쟁, 천위 등의 과정으로 설명했다. 버제스의 동심원 이론은 튀넨의 고립국 이론을 응용했다. 버제스의 동심원 이론에 따르면 천위지대는 중심 업무지구와 저소득층 주거지대 사이에 위치한다. 버제스의 동심원 이론에 따르면 주택 지불 능력이 낮을수록 고용기회가 많은 도심 지역과 접근성이 양호한 지역에 주거 입지를 선정하는 경향이 있다. 헤이그의 마찰 비용 이론은 중심지로부터 멀어질수록 수송비는 증가하고 지대는 감소한다고 보고 교통비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버제스의 동심원 이론은 거주지 분화 현상의 연구를 통해 도시 팽창이 도시 내부 구조에 미치는 영향을 설명했다. 해리스와 울만의 다핵심 이론에 따르면 도시는 하나의 중심이 아니라 여러 개의 전문화된 중심으로 이루어진다. 다핵심 이론에서는 지대를 지불하는 능력의 차이와 유사한 활동이 집중하는 성향을 도시의 다핵화 요인으로 설명하고 있다. 호이트에 의하면 도시는 전체적으로 원을 반영한 부채꼴 모양의 형상으로 그 핵심의 도심도 하나이나 교통의 선이 도심에서 방사되는 것을 전제로 했다.
뢰 씨는 수요 측면의 입장에서 기업은 시장 확대 가능성이 가장 높은 지점에 위치해야 한다고 봤다. 티네는 완전히 단절된 고립국을 가정하여 이곳의 작물 재배 활동은 생산비와 수송비를 반영하여 공간적으로 분화된다고 보았다.